전직 대통령 윤석열. 그의 이름은 한때 권력과 권위의 상징이었지만 지금은 구치소 CCTV 영상 속 한 장면으로 대한민국 정치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속옷 차림으로 바닥에 누운 모습, 책을 들고 저항하는 장면, 그리고 이를 둘러싼 논란과 해석. 오늘 우리는 이 CCTV 영상이 어떻게 탄생했고 왜 정치적 파문으로 번졌는지를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하는 긴급계엄령을 선포합니다. 민주주의 질서를 정면으로 뒤흔든 이 사건은 전국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국회는 즉각 대응에 나섰고 12월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가결합니다. 이어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는 만장일치로 탄핵을 인용하며 그의 권력을 공식적으로 종식시켰습니다. 그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헌재에 파면, 결정과 형사 구속이 동시에 이루어진 전직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탄핵 이후 검찰은 윤 전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했습니다. 문제가 된 영상은 바로 이 과정에서 촬영된 것입니다. 8월 1일과 8월 7일 두 차례에 걸쳐 서울구치소 내에서 검찰과 교도관들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체포를 시도했고 당시의 모습이 CCTV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영상 속에서 그는 속옷 차림으로 방바닥에 몸을 눕힌 채 움직이지 않으려 했습니다. 또 다른 장면에서는 책을 들고 침대에 앉아 있거나 성경으로 추정되는 책을 읽으며 검찰을 무시하는 듯한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일부 교도관이 부축하듯 다가와도 그는 끝내 거부하며 버티는 장면도 이어졌습니다. 한때 검찰총장이자 대통령이었던 인물이 법 집행 앞에서 속옷 차림으로 저항하는 모습은 권력의 몰락을 극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검찰 관계자들은 법원의 영장을 들고 구치소 방에 진입했고 교도관들은 혹시 모를 충돌을 막기 위해 주변을 에워쌌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얼굴을 굳힌 채 때로는 고개를 돌리며 시선을 피했고 때로는 바닥에 몸을 던지듯 눕혀 저항했습니다. 이 모든 장면은 24시간 CCTV에 기록되었고 결국 국회의원들이 직접 확인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민주당은 영상 공개 직후 윤 전 대통령이 주장한 부상은 허위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영상 어디에도 폭력적 장면이나 과잉 집행은 없었으며 오히려 스스로 바닥에 누워 저항하는 모습만 확인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보수 야당은 속옷 차림의 전직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인권 침해이자 정치 보복이라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여야의 입장은 첨예하게 엇갈렸고 CCTV 영상은 단순한 사실 확인을 넘어 또 다른 정치적 불씨로 번져갔습니다. 진보 성향 매체는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며 윤 전 대통령의 저항 장면을 비판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반대로 보수 성향 언론은 국가의 얼굴이었던 인물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도 무너졌다며 영상 공개 자체를 문제 삼았습니다. 국민 여론 역시 둘로 갈렸습니다. 일부는 대통령이라 해도 죄를 지으면 피해자일 뿐이라며 공개에 찬성했고 다른 일부는 국가 지도자를 저렇게까지 망신 줄 필요는 없다라고 반발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법 집행 앞에 무너진 권위라는 비판과 정치적 목적의 망신, 죽이라는 반론이 동시에 터져나왔습니다. 해외 언론도 이 사태를 주목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한국은 또다시 전직 대통령이 감옥에 가는 장면을 목격했다며 정치적 불안정을 지적했습니다. BBC는 한국 민주주의가 성숙했음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반복되는 권력의 비극을 드러낸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과 중국 언론은 한국 정치의 고질적 불안정을 지적하며 대통령제 구조 자체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즉, 이 사건은 국내만의 이슈를 넘어 국제사회에도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번 CCTV 논란은 단순한 장면 공개를 넘어 법적 논쟁으로 번졌습니다. 첫째, 구치소 내부 CCTV 영상 공개가 전직 대통령의 개인정보와 인권 침해에 해당하는가 하는 문제. 둘째, 그러나 국민의 알 권리와 공익적 필요성이라는 명분. 셋째, 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 보장과 피의자로서의 권리 충돌이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인권 침해를 주장했지만 검찰과 법무부는 영상은 절차적 정당성을 증명하는 증거라고 맞섰습니다. 결국 이 논란은 법과 인권, 정의와 예우라는 두 가치가 충돌하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CCTV 논란은
과거 전직 대통령들의 사례와 자주 비교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비교적 순순히 구속 수감을 받아들였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퇴임 후 검찰 수사 도중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을 맞이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습은 이들과 달리 극적인 저항의 이미지로 기록된다는 점에서 차별화됩니다. 이는 곧 한국 정치사에 반복된 비극 전직 대통령의 불행한 결말에 또 하나의 장면을 더한 셈입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사람의 몰락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미 대통령제 개혁 논의가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가 끊임없이 권력 남용과 불행한 결말을 낳았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책임 정치와 분권 구조로 나아가기 위한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시민사회 역시 이번 사건을 민주주의의 성숙의 시험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권력자의 책임, 국민 앞의 투명성, 그리고 법치주의의 가치. 윤석열 전 대통령의 CCTV 영상은 이 모든 질문을 국민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CCTV 영상은 단순한 기록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권력의 몰락과 법 집행의 무게, 민주주의의 성숙을 동시에 보여주는 역사적 장면입니다. 속옷 차림으로 바닥에 누운 한 사람의 모습은 권력이 끝나는 자리에서 법은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묻습니다. 영상은 기록이지만 그 기록은 역사를 바꾼다. 이 사건은 앞으로 한국 정치와 민주주의에 오랫동안 회자될 교훈이 될 것입니다.